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잘 안녕하십니까. 지내셨습니까? 예, 매일 이렇게 근정생 동화나라에 나오십니까? 예, 거의 뭐, 여기 있습니다. 또 뭐 사관학, 녹색 사관학교도 또 예, 하시잖아요. 예, 녹색사관학교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지금, 한 개인데 두 개 일 하시려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적당하게 지금 가정주부들이나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와 녹색사관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네. 권정생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불행하다. 아, 불행하다. 어제도 어린이날이지만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모든 건 어른들이 기획되고 어른들이 어른들이 만들어진 속에서 아이들이 만들죠. 끌려가는 거지. 예, 예.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무엇을 한다면은 네. 또 달라지죠. 네. 그래서 녹색사관학교를 만든 이유가 네. 우리나라도 뭐 숲속 도서관이다. 숲속 유치원. 예, 숲속 유치원 많지만 네. 사실은 숲속에 책상하고 의자를 옮겨놨다 뿐이지 아, 그렇다. 그죠? 원래는 숲속 유치원이란 거는 네. 거기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네. 숲속에서 예. 자연에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네. 자연의 슬기를 얻고 자연 속에서 그냥 책도 없고 가방도 없고 책상도 없이 네.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네. 뭐 단순하게 숲속에 집을 지어놔놓고 유치원이다 숲속 그건 안 맞죠. 예, 예. 그 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이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도 유혹하는 거는 다들 현란하고 네, 그렇죠. 유혹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면 자극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게 없는가. 권선생님도 늘 내가 아동문화까지만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이들 자연 속에 뛰어놀게 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 게 녹색사관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가서 자연에서 주는 자연이 갖고 있는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신발에 딱딱이 예, 이래 붙이는 거 예. 그것도 사실은 자연에서 얻은 지혜거든. 그게 예. 식물에서 그걸 보고 그걸 따서 만든 거고 아, 네. 그렇게 하는 게 하다 보니까 녹색사관학교 만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에도 아이들이 자연 속에 뛰어날 수 있는 공간 예. 그게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 시내 보면 무슨 뭐 공원이다 뭐 예. 산책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예. 등산로에 가면은 등산로에 올라가서 또 운동하라고 운동기구까지 예, 있는데 그렇죠. 정작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자연 속에 있는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숲해설가들이 몇 명 들어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숲속 놀이를 하면 예. 그게 권선생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숲속 이 뭐 유치원은 또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녹색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계명선 휴양림에서 이제 숲해설가 예. 한 3분, 네, 네. 천년숲에 2분,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유치원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 활동을 그걸 하죠.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예, 예, 좋아하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동원나라도 지금 인디언 TP하고 저 안에 예, 예. 트리하우스를 만드는 이유도 아, 아이들은 만들었네요. 네. 이 안에 와서 뛰어놀으라는 거거든요. 네, 네. 저쪽으로 걸어가면서 예, 보시죠. 예, 예. 그래, 권 선생님은 늘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네. 세계적인 아동문학가인데 네,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권 선생님은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몇 권이나 되고 네. 이런 것만 보면서 정작 네. 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철학, 그쵸, 자연사사 그거 못 느낀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네. 많아요. 예,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되거든요. 네, 네.
권선생님에 대한 걸 존경하지만 권선생님 같이는 살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정생 선생님이 살아오신 가정들은 1년에 한 달에 5만 원 하면 좀 부족하고 네, 네. 10만 원 하면 여유 있다. 네. 생활비가 한 달에. 네, 네. 그렇지만 그분이 가난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한간에서 무소유주의자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돌아가실 때 10억여 원의 현금 재산을 남기셨고 지금도 1년에 인세 수입이 적게는 8천에서 많이 들어올 때는 1억 6천까지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온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권선생님은 가난하시다. 네. 근데 가난하신 건 아니고 그냥 검소하고 검소하게 사셨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늘 사람들이 권선생님인데 간다고 하면 네. 선생님 전화드려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권선생님이 오지 마세요. 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몸에 소변 예, 주머니를 예, 차고 있고 예, 예. 옆구리로 소변을 받아내셨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갈아 끼웠을 때는 많게는 한 달에 한 3번 갈아 끼웠는데 네, 네.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움직이고 하면 염증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지 마세요 하는데 마치 사람들은 권정생 선생님이 운둔자처럼 아, 네. 사람들을 오는 걸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를 절대 하셨다고요?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옛날 얘기도 해주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닐 때는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하고 뭐 연극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예. 늘 아이들이 집에 와 찾아와서 선생님 옛날 얘기해 주세요.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서 권 선생님은 은둔자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따뜻한 분이셨고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약하시지만 네네. 마음으로는 굉장히 강건한 예, 예. 늘 잘난 것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예. 힘들고 또 낮은 곳에 있고 백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제 있는 네. 거지.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실 말씀은 당당하게 다 하셨죠. 네. 그래서 뭐 안동의 환경개발, 자연이 훼손되는 걸 못 봐서 거기에 대한 것도 늘 글로서 안타까워 글로서 남겼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서 이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혁명가 중에 한 분이셨다. 네, 네, 네. 그걸 보면 뭐 결코 백약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하셨던 예.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 지금은 이제 동화책들이 프랑스에서도 몽실언니가 번역됐고 그래 예.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번역됐고 일본에서는 그 금강산 호랑이 같은 우리나라의 그 동화들이 전래 동화가 네. 이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보다 더 미리 번역 출판이 되는 번역 출판이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어 있고 이런 권쌤이 늘 말씀하시는 전쟁 반대 평화를 위한 예. 메시지를 담았는 책이 몽실언니, 네. 대동아 몽실언니나 초가집이 있는 마을 점디기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예. 책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슬픈 남학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대동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글입니다. 예, 예. 그런 책들이 일본에서 또 슬픈 남학신도 네. 번역이 되어 있고 예. 많은 책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정작 권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 네. 권쌤 돌아가실 때 그러셨거든요. 늘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한 기념관이나 예. 이런 거를 굉장히 만드는 거를 경계를 하셔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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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우리 전시실 안에 들어가면 있는 유언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예. 이 유언을 나 같은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는 게 우습다. 아, 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시면서 네. 그랬는데 이런 기념관을 만든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념관에 대한 경계. 그래서 우리가 건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건쌤을 위하는 길일까. 그러나 결국은 이사들이 고민을 했어요. 예, 예. 이사들이 고민을 했고 누님 되시는 분들이 누님이 또 하신 말씀이 내 동생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네. 죽자마자 살던 집마저 허물어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존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돌아가시고 이제 살짝 예. 허물기로 돼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허물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랬는데 유족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급하잖아요. 예, 그렇죠. 성격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물질 문명에 물들어 있고 예. 이런 아이들인데 건쌤의 동화 속에서 주인공, 네. 동화 속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뭐 영웅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나고 이런 사람들이죠. 예, 예. 이런 사람이 동화의 주인공이고 네. 그렇게 하면서 늘 건세의 말씀처럼 내 동화는 슬프다. 슬프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네. 오히려 동화를 거기서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예, 그렇죠. 눈물이 나는데 슬프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희망이란 게 애초부터 동화가 소공녀, 공녀는 출신 성분이 이미 귀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지 왕자. 예. 거지 왕자도 왕자잖아. 어쨌든. 네, 맞아요. 왕자. 근데 건세임의 동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인공들이.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현세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네. 위로를. 네. 그 건세임의 철학이라든가 자연관, 문학세계 이걸 모든 사람이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교육의 장으로 삼자 해서 우리가 동화나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안에 전시장으로 안에 들어가서 예예 한번 한번 이거 만드시느라고 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여기가 이제 복도잖아요. 네. 건쌤의 많은 작품들 처음에는 전시실이 좁으니까 네. 책을 건쌤의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보여줄 장소가 없어. 예, 예. 그래서 여기 복도를 또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건쌤인데 너무 재수롭다. 예. 건쌤이 작품이 실내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이렇게 밖에 돼 있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건정성스럽다 이런 그렇죠. 말씀도 맞아요. 많습니다. 예, 예. 여기가 이제 책을 쭉 지내려 요게 이제 건생 예, 그죠? 예, 요게 이제 슬픈 남학신, 몽실 언니 뭐 이런 책들이 예. 일본에 번역되는 거고 예. 저쪽으로 가면 또 쭉 번역물이 또 예, 있습니다. 예, 20여 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건쌤이 평생을 짊어지고 다니시던 소변 주머니입니다. 이제 괜찮으실 때. 네, 이걸 전신결핵으로 인해서 신장이 인공신장을 달고 있었어요. 예, 예.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요 카테터 요걸
몸 안에 찔러 넣어야 됩니다. 아, 찔러 넣어야 돼요. 20여 cm를 찔러 넣어서 아이고. 이리 소변을 옆구리로 받아낸 거예요. 네. 한 번은 친구들이 왔는데 같이 자기로 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건쌤하고 같이 자기로 했는데 건쌤이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아. 물론 그분이 뭐 친구라기보다는 후배죠. 예. 지인인데 예. 그 가라니까 이분이 속으로 투덜거리며 갔는데 네. 그때 건쌤이 느낀 거예요. 뭐 염증이 생겼다는 거. 예. 요 부위로 저 구멍 조그만 걸로 조리 소변이 들어오는 소변줄인데 몸 네. 안에서 받아내서 이쪽으로 받아내서 여기에 하는 건데 저 부분이 콩류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면 갑자기 막힌 거예요. 막히면 이게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든. 그래 보내고 난 다음에 여기 저 기저귀를 펴고 이 잡아당기니까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가 터지듯이 피고름이 쏟아졌다. 네. 처음에 인공신장을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는 오래 살아봐야 2년, 네. 간호사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겁니다. 했는데 정말 건샘의 동화 한 땀 한 땀은 술을 넣듯이 네. 고통 속에서 쓰신 거거든요. 강아지 똥을 예를 든다면 강아지 똥이처럼 건샘은 느꼈을 거다. 네. 그림을 그리는 거는 방 안에서 창밖에 비 오는 것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릴 수도 있지만 네. 권샘의 동화는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책상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강아지 똥이 비를 맞는 것처럼 네. 비를 맞아가면 직접 강아지 똥이 된 그러한 소설이 동화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고 네. 아이들이 있는데 남겨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전쟁 반대 평화가 건샘의 문학을 주류를 이루는 건데 여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엄마 까투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엄마 까투리 보면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도 또 숨은 그림처럼 있습니다. 산불이라는 거. 산불이는 전쟁을 나타냅니다. 산불의 전쟁. 예. 까투리가 그 알을 부화시켜서 꼬뱅이를 데리고 다니는 시기가 지금은 뭐 조금 빨라졌지만 네. 6월, 7월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건 이건 보면 또 6.25를 나타내요. 예. 6.25가 그 우리 인간들인데 한반도의 어떠한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인데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동물일 수도 있고 의인화해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 어떻게 보면 건샘의 마지막 작품처럼 나오는 거죠. 여기서 최한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대죽통에 오줌을 넣은 적은 있지만 심성은 착한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우리가 성직자로서 어떠어떠하다는 것보다 늘 이런 거죠. 이 사람 술 마시고 대죽통에 오줌 누고 굉장히 해악적이지만 우리 일반 보통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정호경심이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2번 왔지만 나는 대접 한 번 하지 못했다. 변호사지만 보통 사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다, 변호사 잘난 사람이다 이런 것과 거리를 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요즘도 학생들이 권정생 선생과 민주화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권정생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과?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필로서
필로소, 글로서 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예. 혁명가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네. 만약 죽은 뒤 한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에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 있다. 삶이 이러하셨죠. 예. 그래서 잘난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가난한 이웃들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유언장도 참막 소박하신 것 같아요. 유언장이 대단하죠. 네. 이 세 분도 마찬가지예요. 유언 집행인 세 분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었는지. 네. 그 항해도 백성군 출신이거든요. 최한택 목사님 돌아가셨고 정호경 신부님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박연철 변호사님만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시고 그 저분 같은 경우에도 6.25 때 월남한 거예요. 6.25 때요? 예, 월남에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정호경 신부님은 반대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월북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연자제 때문에 선생님이 될 수 없으니까 신부님이 되셨는데, 이분도 농촌 사목신부라는 이름으로 농촌에서 직접 농사 지으면서 오랫동안 계시고 옥고도 치르시고 그러셨죠. 농민운동으로. 그랬던 분이고, 박연철 변호사님, 이분도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를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초기에는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광주 때 그때 광주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금남로 거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근했다 퇴근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죄책감을 거기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그 기록을 하나하나 다 적어서 지금 어떤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는 거죠. 예, 박연철 변호사님이 그때 기록물은 지금 광주 민간인이 쓴 기록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지처럼 다 적고, 그 이후에 나와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셨고, 민주변호사 창립회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일본 우토로 마을 살리기 대책위 위원장하고, 자기 본인은 아직 자기 집도 없는 분이. 그래서 권쌤이 여기 보면 일기장이 있는데, 이 일기장도 사실은 아이들인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해놨는데, 저 유언장하고 비슷한데, 유언장에 보면 우리 집에 개가 죽었을 때처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일기장에 개 죽었을 때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집에 개 이름이 뺑덕이, 꾸구리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권쌤은 늘 왜 선생님이 하필이면 개 이름이 뺑덕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면 그래요. 우리 민족이 거의 2년에 한 번 전쟁 속에서 전화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 민족인데, 지금 이만큼 우리가 민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머니의 힘이란 거예요. 어머니들의 여성의 악과 깡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다. 그래서 너는 하나, 나는 몸이 약하고 너는 개로 태어났는데 우리 뺑덕어미처럼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의미로
강아지 이름을 뺑덕이로 지었지 않을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선생님이 뭐 나는 그래서 뺑덕이라고 지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네. 권정생 선생님의 문학 작품 세계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있다, 그죠? 거의 많은 100여 편의 작품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남자가 주인공인 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지만 그 남자 주인공도 많이 부족한 사람. 한센병 환자, 네. 환자를 주인공으로 한다든가 조금 부족한 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다든가 또 뭐 길아저씨, 손아저씨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여자가 주인공. 네. 몽실언니도 그렇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주인공인데 그 여성들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민중이 이만큼 살아왔다. 그걸 나타내는 것 같죠. 여기 유언장에도 또 보면 나오는 게 이쪽에 보면 그 일본에 있는 형님인데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봉투는 형님 전이라고 해놨어요. 네. 을송 형님 전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은 행수님입니다. 내용은. 내용. 그 인공신장 수술을 받을 때도 그 형님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형수가 허락을 해줬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수술 받아서 살 수 있었겠나. 그래 형수인데 고마움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제 시인이 됐다. 등단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보낼 때도 늘 형수인데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동화가 제대로 없는 시기에 일본에서 동화책을 보내주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도 하고. 안동에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권선생님의 교우 친구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종대 가톨릭 농민회 초대 의장 하셨고 옥고를 치르셨죠. 이호덕 선생님 그 안동에서도 잠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글에 나타나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호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현주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 목사직이 박탈되고 그 복원이 안 된 신분이에요. 복권이 안 됐습니다. 이분이 뭐 책은 많이 쓰셨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늘 지금 기독교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이러니까 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늘 쓰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가주를 담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주위에서 하도 이분이 그 목사직을 박탈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복권시켜줘야 된다니까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제심하기서 전화를 위해서 오라 그랬는데 이분이 갔어요. 당신 그때 사가주 담았는 거? 당신 사가주 마시려고 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마시려고 담았다. 그럼 복권 못 시켜준다. 가라. 이러고 다시 전화를 했어. 내일은 와서 그냥 물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예만 하고 하십시오. 그럼 복권 될 겁니다. 그래, 그 다음날 이현주 목사님 떡 가니까 당신이 사가주 담았는 거는 마시려고 담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 시킨 대로 예하고 돌아서서 오면서 생각해보면 주님인데 거짓말 한 거예요. 다시 전화해서 없었던 걸 해주세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사가지고 담는 거는 마시려고 담았는 거다. 그래서 아직도 없습니다. 복권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에
교회를 한 군데 어디 단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그냥 네. 소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늘 교회만 권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자가 아파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상에 찾아오시고 그게 네. 교회고 네. 또 가난한 거지가 배고파서 다리 밑에서 기도하면 거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 어디 특정한 공간에 교회란 공간에 오시는 건 아니다. 네. 내가 만약에 앞으로 교회를 짓는다면 무슨 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이름 없어도 된다. 누구누구네 집이라고만 붙여도 되고 그리고 재단이나 단상을 만들 필요 없이 빙 둘러 앉아서 수녀님도 오고 스님도 오고 네. 이웃의 할머니도 와서 세상 사는 얘기를 하면 된다. 네. 그러다가 들어는 앞날이 궁금하고 그러면 재미삼아 네. 이웃에 있는 무당을 불러서 점도 쳐보고 네. 그게 그런 교회와 이현주 목사님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전우익 선생님입니다. 네. 전우익 선생님은 우리 요 가까운 봉화에 계셨던 네. 분인데 그 피라 사건으로 정보부에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 많은 꽃으로 나가셨네요. 당신 뺄갱이지 하니까 이름이 전우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저 우익입니다. 그랬거든요. 네. 맞잖아. 순빨갱이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전우익입니다. 하고 그랬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그러고 풀려나오고 난 뒤에 글을 안 쓰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썼던 것이 호박이 넝구체 굴러들었네. 베스트셀러. 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로 사니까. 그분이고. 네. 이분은 이제 정재돈 씨라고 요 가톨릭 농민회 총무. 네. 그래. 요가 정호경 신부님. 가톨릭 농민회 지도 신부님. 네. 이렇게 세 분이 민주화운동 과정에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권정생 네. 선생님. 그 황태덕장에 네. 올라가서 사진 찍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권진아 아니, 스님과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뭐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했고 이쪽에는 우리 아이들이 네. 늘 오면 그래요. 네. 어머니는 이런 설명을 듣고 싶어. 네. 아버지랑.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놀아야 돼. 놀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안 되겠다. 네.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내 조용히 해라. 네, 그렇죠. 말하지 마라. 이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네. 요걸 실내에 만들었어요. 가톨릭 놀이방. 잘 저기 만드셨네요. 동굴도 만들고 여기 미끄럼틀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은 여기서는 맞아요.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네. 어른들은 여기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 내용을 보고 여기 들어서 여기는 보면 그죠? 엄마 까투리하고 강아지 똥 애니메이션이 여기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영상 보고 본다, 그죠? 여기에 건쌤 책하고 읽고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스템이 잘 이런 돼 있네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초라하죠, 소박하죠. 예. 소박하면서도 뭔가 내용이 아주 알찬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건쌤의 작품들이고. 네. 굉장히 다른 데는 뭐 가면 이 인근에 이육산 문학관이나 네. 객중 문학관이 가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풍성하고 잘 해놨죠. 예, 예. 우리는 아주 뭐 문학관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권정선 그렇습니다. 스님의 그 소박한 마음이 이 동하나라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이런 공간들도 거의 대다수가 이거 후원자로부터 기증받아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저쪽 끝에도 가톨릭 놀이방도 그렇고 그렇구나. 여기 이것도 퍼니 플러스라는 곳으로부터 이거 전부 기증을 기증받아서 여기 이렇게 조성하게 됐죠. 밖에 인디언 TP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권정선 선생님이 어린이들 가슴 속에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